여러분, 오늘 또 안녕하십니까? 무궁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 환자 수가 8,000명에 다다랐고, 지금 66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문재인이 질병관리본부에 밥차를 끌고 가가지고 갈비 파티를 하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아자찬을 하는 이런 추태를 보였습니다. 정말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현재 오늘 각상도 의원이 어제 발표 자료에 의하면 마스크 독점 지호영하고 백제약품이 13일 동안 마스크 수출한 내용이 3,738만 5천 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들이 마진을 얻은 수익이 37억 3,850만 원에서 74억 7,700만 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불과 13일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마진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스크 수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호영이라는 회사에다가 독점권을 줬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이 여론이 터지자 백제약품까지 끼어 이어 가지고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마스크 독점권을 주지 않고 유통업체 누구든지 유통을 할 수 있게 했다면 자율적으로 시장에 공급이 원활하게 되었을 것인데, 심지어 지금 마스크 사러 가가지고 농민이 자기한테 마스크 주지 않는다고 나털 들고 약사를 위협하는 일까지 생기고, 자기 마스크가 배당이 안 되니까 발로 약국의 유리창을 들고 차는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난리입니다. 난리. 일일 마스크 생산량이 그 1200만 장이면 우리나라 활동 인구가 한 36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해도 3일이면 돌아가는데, 이 사태가 이렇게 터진 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가족들이, 개인들이 마스크를 외국의 자녀들이나 친지들한테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가 없답니다. 자기들은 마음대로 중국에다 수천 장 수만 장씩 갖다 보내놔 놓고, 개인들은 우편으로 5장 10장을 보내려 해도 단 한 장도 세관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국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한 부모, 제주도에 있는 한 부모는 자식들한테 마스크를 보내야 되는데 자기 마스크 그 10장을 보내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식약처 이런 데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마스크를 사실은 약국 주인도 마스크 입고량과 판매처를 기록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도록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산주의 아니고 뭡니까? 누가 마스크를 사갔는지, 들어온 물량은 몇 개인데 어디에 팔았는지를 전부 재고 물량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전부 다 이걸 다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도대체 보건복지부, 식약처, 이 새끼들은 많은 새끼들인지 공무원들은 한장같이 쳐널려 놔놓고 차라리 이때 마스크 배달이나 시키지. 그랬으면은 지호영이나 백제약품 없어도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놈은 지금 마스크 살라고 하루 종일 줄러서고 있어도 마스크 하나 못 사는데, 이런 놈들은 하루에 며칠 만에 수십억씩 돈을 끄덕 챙기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국가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경제부총리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고 추경 규모 확대를 인원을 했다고 하던데,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국민이 피땀으로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그냥 우리 후세들이 갚아야 할 이 돈을
뭐 그건 우린 모르겠고 일단 내 돈 아니니까 막 쓰고 보자. 응? 선거는 이겨야 하니까 자기들이 입으로 심지어 그렇지 않습니까? 질타는 잠깐이고 정치는 4년이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그마치 11조 7천억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어디에 사용할지 내역서를 내놔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예견된 바 같이 중기부 장관이 클라우드 구축을 해가지고 걱정 말라, 서비스 지연 없도록 마스크가 정상적으로 보급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터넷 클라우드 구축을 해서 마스크를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약사들이 전산망 입력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전산망이 폭주해 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앱이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약국에 가면 있다고 해 가지고 다른 약국에 가보니까 마스크는 이미 떨어졌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걸 만약시 선거에 이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포를 찍었는데 저쪽에서는 포를 안 찍었다고 놓으면 다시 가서 포를 찍고 누군가가 또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앱을 지금 깔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거나 뭐 물론 질병관리본부에 가가지고 격려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그 격려하는 중에서도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어? 이게 도대체 자아자찬도 어느 정도지?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가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주자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들끼리 소득 하위 계층 60%한테 50만원씩 지급하자고 했는데 50만원씩 돈 주면 돈이 국가 재정이 12조 2천억이 날라갑니다. 그러면 그 50만원과 국민이 과연 며칠 쓰겠습니까? 이 50만원 주자는 것은 그 50만원과 포를 사자는 것 아닙니까? 여기다 박주민은 홍콩도 1인당 160만원씩 줬다고 하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나라가 망해가도 다른 나라에서 주면 따라서 줘야 됩니까?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습니까? 복지라는 것은 한번 주면 다음 정권이 그걸 안 주고는 못 beg입니다. 마약과도 같았어.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슬그머니 지금 연합정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비례대표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대표 단일화를 위한 연합정당을 만든다고 해요. 오늘 지금 전 당원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 당에서도 명분이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사기 선거법을 통과시켜 놔놓고 야당을 그렇게 비난했던 자들이 이제는 슬그머니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대표 단일화를 위해 가지고 연합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또 심상정이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중국 몸에서 이 정부가 깨어나야 됩니다. 중국은 이번에 아마 시진핑도 실각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내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고 돼지가 지금 수천 마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언론에서 지금 방송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멧돼지 6마리가 죽어가지고 이걸 실효를 채취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걸려서 산에 있는 멧돼지가 죽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아프리카 메뚜기 떼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파키스탄으로 도착한 이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한데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그 작물은 아예 먹지를 못해요. 얼마나 메뚜기 떼가 많으면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간 자리는 농작물은 거의 없습니다. 풀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게 중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엎친 데 덮친 격에 불까지 난다면 과연 중국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교역을 하면서 해왔던 것은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결합을 하면서 중국의 변화를 기대하였고 중국이 또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중국이 서방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유시장 경제와 자신들의 기술로 스스로 일어나고 자유 물길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때까지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중국 아들 유학생들을 보내 가지고 정보나 빼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또 중국 학생들이 그 가져간 정보나 기술 훔치기를 가지고 자기들 것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중국의 사태를 보고 앞으로 어느 국가가 중국과 교역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동안 중국에 얽매여 살던 수십 개 나라가 이번 폐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문을 전부 다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중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동안 살아났는데 더 이상 중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중국과의 교역은 끝이 날 것이고 중국은 자기들도 모르게 문이 닫힌 줄도 모르고 아마 폭삭 내려앉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런 한심한 일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고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데 정치하는 자들이 이걸 모른다고 하니까 너무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에 장제원 의원이거나 한번 챙겨보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40%가 마지노선인데 그 40% 마지노선을 넘으면 나라가 위험해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40%가 넘었습니다. 2023년 되면은 우리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1000조 원이 되면은 국민 1인당 빚이 얼마가 됩니까? 1인당 2천만 원씩 됩니다. 2천만 원을 3년에 갚는다고 치더라도 달달이 70만 원씩 갚으면 36개월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돈을 2년 동안에 100조나 찍어내지 않았습니까? 계속 재정 팽창 정책으로 중국 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같이 죽자는 것 아닙니까? 같이 따라서 죽자는 거. 지금 자영업자 그 보호 우선으로 제2금융에 지금 부채가 63조나 늘어나 30%나 늘어났죠. 대출이 226조죠. 그런데 이번 예산에 추가 편성 예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취업성용 패키지 예산에 797억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취업이 됩니까? 공장이 돌아갑니까? 중소기업이 돌아갑니까? 시장에 모든 것이 잠겨있는데 여기다가 취업성 패키지에 797억을 넣어놨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고 4874억을 넣어놨는데 아니 청년 고용을 어디서 한단 말입니까? 사람 5명 모이는 것도 불안한데 이런 돈을 여기다가 슬그머니 재정에다 끼워 넣어놨어요. 그러고 보호 고효율 가전제품 장려금이라고 3천억이라고 넣어놨는데 이거는 가전제품을 지금 사라고 홍보하는 건데 효율성이 좋은 가전제품을 사라고 홍보하는 것인데 지금 이 나라가 이 엉망진창이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폐렴으로 있는데 지금 누가 가전제품을 삽니까? 있는 가전제품도 갖다 팔아서 지금 싸라고 바꿔먹어야 될 형편인데 여기다 3천억을 넣어놨죠. 공동 브랜드 개발 홍보비라고 이래가지고 여기다 48억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무슨 브랜드가 필요합니까? 이런 쓸데없는 돈이 무려 8,839, 약 1조나 됩니다. 근데 우리 국민은 지금 마스크 한 장 살 수 없어요. 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한심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제대로 한번 똑똑히 한번 보십시오. 어느 시골 마을 이장한테 맡겨놔도 이것보다는 더 잘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중국인을 입국을 금지시키고 초기에 이 제압을 했으면 국민이 이렇게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국민 66명 죽은 거는 지금 기억이라 할까요? 이 사람들이? 남의 목숨은 죽는 것이
억울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무려 8,000명 가까이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목숨이 66명에 이래 갖고 앞으로 얼마가 더 늘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갖다가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 수많은 환자가 일어나는 이탈리아하고 한국에는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 동맹국가 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서 이렇게 수천 명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미국은 우리나라 국민들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게 동맹국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 슬그머니 우한폐렴은 우한폐렴이 아니고, 예? 우한폐렴을 중국에서 우한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미리 알아서 우리가 먼저 쓰고 코로나19라고 했는데 이건 우한폐렴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한에서 났기 때문에. 북한 평양에서만 오늘 보고에 의하면은 300명이 죽었답니다. 300명이.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지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인데 쓸데없는 청년 고용 장려금, 뭐 취업용 패키지, 고효율 가전제품, 공동 브랜드 홍보비, 이게 뭡니까? 옆집에 장사 지내는데, 예? 옆에서 음악 노래방 틀어놓고 노래 부르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정말로 이 짝자들 단 한 명도 살아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응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나라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공산주의가 됐습니까? 마스크 2장 살라고 줄을 수십 킬로나 서고 하는 이런 걸 여러분 태어나서 한번 보셨습니까? 앞으로 마스크만 줄 서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줄 서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상상도 못할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는 정말로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간첩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언제 사회주의를 원했습니까? 국가가 왜 시장 경제에 개입을 합니까? 기업이 자율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경쟁하고 더 좋은 기업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 따라잡고 그래야 국가가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너는 이래라, 너는 이것만 만들어라, 몇 개만 만들어라, 그러면 그 나라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이 깨닫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영원히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4월 15일 선거에 부디 여러분 모두 그럴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동참하셔서 꼭 응징을 해 주시고 가능한 한 부재자 투표 그거 우리가 쏘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재자 투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거에 감신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공정한 투표가 되고 있는지를 잘 감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